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보험 수혜 자격 확대 계획으로 어릴 때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들 수십만 명이 정부 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융사기 혐의 재판 관련 증언 녹취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 맨해튼을 다시 찾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9월 트럼프 일가에 2억 5천만 달러 환수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랜 골칫거리인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쥐 퇴치 담당 고위직을 임명했습니다. 직장 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직원 채용 시 급여 공개 의무화 법안이 뉴저지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적인 더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뉴저지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정부는 야외에서의 불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버가 운전자와 탑승객이 서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우버는 이를 통해 탑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릴 때 불법 이민으로 미국에 온 이민자 수십만 명에게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수혜 자격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정부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정부 보조 건강보험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다카 이니셔티브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들은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다카에 등록된 사람은 약 58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다카 프로그램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고 이 프로그램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지만 법적 지위가 없고 미국 시민 및 미국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많은 혜택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백만 명이 메디케이드에 가입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은 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카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문서가 없는 국가의 수혜자들은 연방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서류 없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약 2천만 명의 이민자들 중 절반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어제 저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금융사기 혐의 재판 관련 증언 녹취 절차에 출석하기 위해 다시 맨하탄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뉴욕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일가의 탈세 및 금융사기 혐의 등을 주장하며 2억 5천만 달러 환수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제기한 탈세 및 금융사기 소송 관련 증언을 위해 맨해튼 땅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이 증언 녹취 절차는 민사소송의 한 절차로 제임스 법무장관을 만나 증인에게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요구한 후 그 증언 내용을 녹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오늘 오전 트루스 소셜에 마침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회사를 건설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혐의에 대한 증언 녹취 절차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진행된 피고신문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5조를 들며 약 400개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일가가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또 반대로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이는 수법으로
광범위한 금융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트럼프 측으로부터 부당이득한 최소 2억 5천만 달러를 환수할 것과 금융사기에 공조한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트럼프와 장녀 이방카 트럼프가 뉴욕주 내에서 사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어이가 없다, 이번에도 역시 날 마녀 사냥할 작정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대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성추문 입막음 비용 지불 관련 재판에서 34개의 혐의에 직면했으며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이 비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 및 허위 정보 유포죄로 고소했으며 그에게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쥐 문제로 고민하는 뉴욕시가 최초의 쥐 퇴치 담당 고위직을 임명하면서 쥐떼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뉴욕에서 쥐는 오랜 골칫거리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쥐떼의 대담한 출몰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졌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쥐 퇴치 활동을 감독한 바 있는 시 교육부서 직원 캐슬린 코라디를 뉴욕시 최초의 설치류 대책 담당관에 임명했습니다. 코라디는 시정부 기관과 지역사회 조직 등과 공조해 시 전역에서 쥐 개체수를 줄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 문제 해결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코라디는 임명식에서 쥐는 위생, 건강, 주택, 경제 등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라며 과학과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도입해 뉴욕시의 오명을 벗겨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시 전역에서 출몰하는 쥐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쥐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하철 선로 사이를 뛰어다니거나 인도의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뉴욕에 얼마나 많은 쥐가 서식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시 전설에 따르면 뉴욕시 인구인 900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최근 뉴욕 지하철 안에서 쥐가 잠든 사람 몸을 대놓고 기어다니는 모습이 담긴 충격적인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뉴욕 한 지하철 계단에서 피자를 물고 가는 이른바 피자 쥐 동영상이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쥐 목격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급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식당 안에서 식사가 제한되자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잠금 장치가 달린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쥐 구충제 등을 배치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연봉 12만에서 17만 달러를 내걸고 뉴욕에 서식하는 쥐떼와 싸울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구인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직장 내 만연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원 채용 시 급여 공개 의무화 법안이 뉴저지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욕주와 커네티컷, 워싱턴 등에서는 이미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과 주 하원은 직원 채용 시 급여 범위 또는 시간당 임금 범위, 건강보험과 연금 등 베네핏 내용, 보상 범위, 승진 기회 등에 대해 공개하는 법안을 상정해 각각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직원 5명에서 10명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화 규정을 따라야 하고 1회 위반 시에는 벌금 $1,000, 2회 위반 시에는 $5,000, 3회 위반부터는 각 건별로 $10,00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폴 모리아티 주 하원 의원 등 법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급여 공개 의무화 법안이 직장을 원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안으로 직원 채용 시 급여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뉴저지주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 커네티컷,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등이 직원 채용 시 급여 공개 의무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 11월 채용 공고 급여 공개 의무화 조례 시행에 돌입했으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투명한 급여 공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내년 10월부터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내 모든 고용주는 신규 채용은 경력직 직원에 대한 프로모션 과정에서도 급여 범위를 4내외에 모두 공개해야 하며 직원이 급여 범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만연한 유색 인종 및 소수계와 여성에 대한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 지난 6월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83센트를 버는데 그쳤으며 특히 흑인 여성은 64센트, 히스패닉 여성은 57센트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 역시 지난해 남성이 평균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86센트를 번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은 화창하고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맑은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기록적인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건조한 날씨로 인해 뉴저지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주 정부는 야외 모닥불 및 가스불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에서는 한낮 최고 88도, 섭씨 31도까지 올라 기록적인 더위를 보였으며 내일까지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덥고 건조한데 바람까지 부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뉴저지 곳곳에 이틀 연속 큰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호벨 타운십과 티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맨체스터 타운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오늘 오전까지 이미 약 4,000에이커의 면적이 소실됐습니다. 지난 11일 저녁부터 발생한 뉴저지 맨체스터 타운십 산불은 수백 가구가 대피하는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약 4,000에이커를 태운 이번 산불은 오늘 오전 기준 약 75%가 진화 완료된 상태입니다. 맨체스터 타운십 단일 화재로 뉴저지주의 1년 화재 소실 규모의 절반 이상이 타버렸습니다. 로버트 돌란 맨체스터 경찰서장은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맨체스터 타운십 지역의 약 170여 가구 주민들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미국 내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주에 속하지만 전체 면적의 약 40%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뉴저지에서는 1년에 평균 1,5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만 벌써 15건 이상이 접수됐습니다. 주정부는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모닥불 및 가스불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80도 중후반대를 기록하며 섭씨 30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더위는 이번 주말 비 소식 이후 한풀 꺾이면서 다음 주 초에는 50도 후반, 60도 초반의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가 어제 뉴욕시에서 사용되는 어플에 운전자와 탑승객이 서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우버는 이를 통해 탑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 또한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버는 뉴욕시 이용객과 운전자가 어플을 통해 운행 중 내부 상황을 녹취해 회사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용객은 차량에 탑승하기 전, 운전자는 이용객을 태우기 전에 녹음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우버 이용 중에도 양측에서 녹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녹음 옵션은 운전자와 탑승객이 지정된 후 차량의 위치를 보여주는 화면 내 세이프티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탑승객과 운전자 중 한 명이라도 녹음 기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도 현재 상황이 녹음되고 있다는 알림이 울립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밀 피셔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변호사는 추가된 기능에 대해 우버는 이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녹음 기능이 추가된다면 더욱 많은 양의 정보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우타라 시바람 우버 개인정보 및 보안정책 책임자는 녹음 기능은 운전자와 이용객 양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녹음된 파일이 우버 앱이 아닌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직접 저장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사를 포함한 어떠한 사람도 녹취록을 허가 없이는 들을 수 없을 것이며 탑승자 또는 운전자가 우버에 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우버 측과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버 어플의 녹음 기능은 미국 내 70개 이상의 도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대를 기록하며 섭씨 30도를 넘어서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더위는 이번 주말 비 소식 이후 한풀 꺾이면서 다음 주 초에는 50도 후반, 60도 초반의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불법 약재로 전국적으로 금지시킨 텍사스주 북부 연방지법 판사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기각돼 당분간 미페프리스톤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각에 그쳐 약재 구입에 많은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49년 만에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각 주의 주의회가 결정하도록 격화시킨 후 시술 아닌 약으로 낙태할 수 있는 미페프리스톤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약에 의한 낙태를 시술에 의한 것과 똑같이 제한, 금지할 것인지, 또 낙태가 이전처럼 23주까지 허용된 주로 낙태약을 구입하고 복용하는 것을 봉쇄해야 될 것인지가 대선이 다가오면서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던 계란값이 지난달 11% 가까이 폭락하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1월 최고치를 보였던 계란값이 지난달 전월에 비해 10.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6년 내 월간 최고 하락률로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한인 마켓 역시 계란값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난달 9달러 99센트에 달했던 20개들이 계란이 현재 3달러 99센트에서 6달러 99센트에 팔리고 있어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마켓 관계자는 유통망이 원활해지면서 공급 가격도 동반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공급망 차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펜타닐이 대부분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펜타닐과 관련한 멕시코의 책임을 물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당국은 이를 부인하며 중국 측에 펜타닐 선적, 단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펜타닐 중독 문제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대대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18세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는 불법 펜타닐 중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안 정치력 신장을 통해 미국 내 아시안 권익 증진 실현을 추구하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 APA 보이스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6개 비영리 단체와 시민 참여 연합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맹을 주도하고 있는 민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오는 6월 치러지는 뉴욕시 의원 예비선거에 최대한 많은 아시안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Get Out the Vote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 연합 7개 단체와 함께 아시안 밀집 지역인 맨하탄 차이나타운, 브루클린 선셋파크, 퀸즈 전 지역을 돌며 문전 조사 활동과 선거 참여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